조용한 산골 마을, 가을 햇살이 서서히 저물고 저녁 냄새가 산허리를 감쌌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 마을은 늘 그랬듯 느릿느릿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을 돌보던 어르신들은 소를 우리로 몰아넣고 개울가에서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물장구를 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그날 오후 느닷없이 트럭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럭은 먼지 풀풀 날리며 좁은 산길을 올라왔고 주민들의 시선이 한데 모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낯선 도시인의 냄새를 물씬 풍겼습니다. 남자는 약간 낯선 듯 고개를 숙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 옆에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가 따라 나섰습니다. 뒤를 따라 작은 딸과 아들이 천천히 내리자 아이들은 조금은 두려운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이사온 박상현 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트럭 주변에는 금세 작은 관찰대가 생겼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나무 뒤에 숨거나 창문에 얼굴을 대고 이 가족을 훔쳐보았고 어르신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서울 사람이래, 도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박상현은 낯선 환경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며 손을 흔들었고 도시 특유의 느긋하면서도 빠른 말투가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마을 사람들에게 낯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은 웃음을 참았고 일부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반대로 이선영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롭고 마치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박지혜와 박민수, 두 아이는 어딘가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살짝 움츠린 채 어머니 뒤에 서 있었고 아들은 발밑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글자와 그림이 섞여 있었고 아이가 왜 그것을 적는지는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이들의 눈에는 수상한 아이로 비춰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이 가족을 환영하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차와 떡을 준비하며 새 이웃을 맞이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박상현은 주민들의 명단과 얼굴을 외운 듯 인사를 건넸고 놀랍게도 마을의 풍습과 간단한 규칙까지 정확히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속으로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지? 라며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전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조금씩 눈치를 보며 서로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가족은 또 다른 이유로 긴장을 감춘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길이 어둑해질 무렵 박민수는 마당 구석에 숨겨둔 노트를 꺼내 들고 별빛 아래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글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옆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고개를 기울였지만 아버지는 미소로 그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관객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느낍니다. 이 가족, 단순한 서울에서 온 도시인이 아닐 텐데. 막의 끝, 마을의 어둠 속에서 집 앞에 서 있는 박상현 가족의 뒷모습이 화면 가득 비칩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과 대비되는 도시적 기운,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움직임이 뒤섞이며 관객에게 첫 번째 미스터리와 긴장감을 심어주는 순간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의 일상은 이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상한 가족의 등장은 그 평화 속에 미묘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이 새로운 이웃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박상현 가족은 처음에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와 다른 행동과 작은 습관들이 주민들의 의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박상현은 마치 하루 일과를 계획이라도 세운 듯 집 주변 산길을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산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발걸음을 유심히 관찰했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과 동시에 경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지혜와 박민수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미묘한 불안을 줬습니다. 낮에는 학교와 집을 오가며 말수가 적었고, 밤이면 창밖에서 수상한 장비를 조작하거나 노트를 적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몰래 따라다녔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감지한 박민수는 순간순간 숨거나 장비를 숨기며 자신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회관에 모였습니다. 서울 사람이 우리 마을을 뭘 하러 온 거야? 라는 속삭임이 이어졌고, 각자의 경험과 추측을 더해 이야기가 커져갔습니다. 장수 마을의 이장 할아버지는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과 주민들과 함께 살아온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격이었고, 이 가족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한다. 우리 마을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현은 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과 규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농담과 격려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작은 제사와 축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박상현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을 알고 있었던 듯 세세한 질문과 칭찬을 건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속으로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선영 역시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를 띠고 집안일을 돕거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신뢰를 쌓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관찰하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의 친절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 마을 한 구석에서 박민수가 몰래 노트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고 글자와 그림은 마치 마을 곳곳의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기록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엿본 한 주민이 몰래 그 모습을 훔쳐보았고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이 가족 그냥 도시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의 불안과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속삭이며 서울에서 온 가족이 우리 마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정체가 뭘까라는 궁금증으로 집 안팎을 살피며 경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상현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주변을 관찰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막의 끝에서 장수 마을의 좁은 골목길과 고요한 집 사이로 박상현 가족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는 장면이 비칩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손에는 여전히 노트와 장비가 들려 있습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가족, 단순한 도시인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온 걸까? 조용하던 마을의 일상은 이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가족의 정체와 목적은 막연한 긴장감으로 골목과 집 안팎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 긴장감이 곧 마을과 가족 사이의 충돌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이막은 막을 내립니다. 박상현 가족이 마을에 자리 잡은 지 2주가 지나자 마을 곳곳에는 이미 작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 뭔가 숨기고 있다더라. 아이들이 밤마다 장비를 만진다더라. 주민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을 공유했고 그 불안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박지혜와 박민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교실 안에서조차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연필로 무언가를 적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은 금세 선생님의 눈에도 띄었고 일부 부모들은 서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박상현 가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장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신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이상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주민들에게 가족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몇몇 주민은 박상현이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꼼꼼함과 도시적 계산까지 의심하며 그가 단순히 친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박민수가 밤에 노트를 적는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로 변했고 박상현이 산길을 혼자 걸었다는 사실은 뭔가 몰래 계획을 꾸민다는 소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가족을 경계하며 동시에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을 해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박상현은 주민들의 질문과 걱정에 친근하게 대답하며 마치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풍습과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선영 역시 주민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는 듯 했지만 눈빛은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혜와 박민수는 점점 더 수상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노트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기록을 계속했고 박지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집안일과 학교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이면서도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한 주민이 우연히 박민수가 적어둔 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노트에는 집 구조, 마을 주변 지형, 사람들의 생활 패턴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은 깜짝 놀랐고 즉시 회관으로 달려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박상현 가족을 감시하고 의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골목길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가족의 움직임을 살피고 아이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반대로 박상현 가족은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대응했습니다. 박상현은 작은 장치와 기록물을 점검하며 마을의 불안과 소문 속에서도 계획을 흔들리지 않게 이어갔습니다. 막의 마지막 마을 정경과 골목길을 배경으로 박상현 가족이 모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박상현은 가족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거야. 하지만 주변 골목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가족을 몰래 지켜보고 있어 긴장감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암시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의 평화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과 의심은 주민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고 가족과 마을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막은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며 긴장과 불신이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끝납니다. 조용하던 마을의 일상에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박상현 가족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리지만 밤이 되면 가족은 집 안팎에서 몰래 움직이며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노트에 그림과 글을 섞어 기록했고 박지혜는 그 곁에서 주위를 살피며 아버지와 함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가족을 의심하며 아이들의 행동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관찰만으로는 가족의 목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상현이 새벽마다 산길을 오르내리는 이유, 아이들이 밤마다 장비를 다루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온 이상한 가족이라는 오해와 의심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골목 끝의 낡은 헛간에서 박상현이 장비를 설치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장비는 마치 정밀한 관측 장치처럼 보였고 박지혜와 박민수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지만 이 장면은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곧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가족이 마을에서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은 도시 개발과 환경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박상현은 마을의 지형과 건축물을 조사하며 위험 요소를 기록하고 오래된 관습과 자료를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박민수의 노트와 장비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마을 문화 보호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박지혜는 학교와 집에서 관찰한 마을 생활을 분석하며 주민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선영은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돕고 동시에 마을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 일부는 가족이 마을의 약점을 조사해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골목과 집 안팎에서는 감시와 의심이 이어졌습니다. 한밤중 박상현 가족은 모여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박상현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마을을 지키는 거야. 박지혜와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막의 마지막 장면은 마을 골목길을 배경으로 합니다.
박상현 가족이 헛간 앞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골목 저편에서는 주민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의심이 섞여 있고 가족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긴장감만이 흐릅니다. 하지만 관객은 이미 가족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어 반전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의 풍경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가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은 묵묵히 자신들의 계획을 실천하며 마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의심, 그리고 곧 찾아올 충돌과 화해의 단초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을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던 어느 날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큰 충돌로 번졌습니다. 마을의 작은 개울가에서 박민수가 설치한 장비가 우연히 작동하며 물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 논밭에 물이 차고 주민들의 농작물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화가 치밀었고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온 가족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장수 마을의 이장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 박상현 가족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격분하여 박민수의 장비를 부수려 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숨을 곳을 찾으며 긴장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과 마을 사이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상현은 화가 난 주민들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장비가 오작동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이선영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통제했습니다. 박상현의 침착함과 전문성에 주민들은 처음으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속마음에는 도시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 계획만 챙기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박지혜가 아이들과 함께 논밭 주변을 점검하며 피해를 줄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막의 절정은 한밤중 골목길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일부 주민이 박민수의 노트를 몰래 훔치려다 발각되면서 가족과 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극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박상현 가족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서며 상황을 통제합니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가족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막판 결정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박상현이 과거 자료와 마을 지도를 활용해 오래된 수로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물길 문제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그는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선영 역시 주민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며 그들의 불안과 의심을 일부 해소합니다. 주민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이 가족, 단순한 서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막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박지혜와 박민수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학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주민들과 웃으며 어울립니다. 관객은 이 장면에서 가족과 마을 사이의 신뢰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맞이합니다. 긴장과 충돌, 그리고 조금씩 다가오는 화해의 시작. 오막은 이렇게 극한의 위기 속에서
가족과 마을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며 끝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박상현 가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의심스러웠던 그들의 행동이 사실 마을을 지키고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상현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마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선영은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을 돕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박상현 가족이 작은 문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수 마을의 이장 할아버지는 박상현의 신중하고 정확한 행동을 눈여겨보며 가족에게 점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었구나. 오히려 우리 마을을 생각해 주는구나. 이 생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혜와 박민수는 여전히 밤마다 기록을 남기고 관찰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록이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학습을 돕는 장면에서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눈치만 보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박상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기획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제사와 풍습, 농사와 관련된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울에서 온 가족이 단순히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의 끈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한쪽 구석에서는 박민수가 몰래 적어둔 노트 일부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가족을 의심했지만 박상현과 이선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사건의 의미와 해결책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작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쌓아가며 주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어갔습니다. 막의 중반에는 박지혜와 마을 아이들이 함께 논밭과 개울을 살피며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긴장하며 거리감을 두었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점 웃음과 대화가 늘어납니다. 박민수 역시 노트에 기록하던 내용을 마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활용하며 그 진심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막의 끝에서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주민들은 이제 가족을 단순한 외지인이 아닌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박상현 가족도 처음과 달리 마을과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긴장과 의심 속에서 시작된 갈등은 신뢰와 협력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가족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막은 이렇게 마을과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막을 내립니다. 마을과 박상현 가족 사이에 신뢰가 서서히 쌓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오래된 다리가 태풍으로 인해 일부 붕괴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리 주변에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있었고 이 상황이 방치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박상현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은 신속하게 가족과 함께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먼저 다리의 붕괴 위험을 평가하고 주변을 안전하게 통제한 뒤
주민들에게 대피와 보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선영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며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수가 밤마다 적어둔 노트와 장비를 통해 다리 주변의 집안이 오래전부터 약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박상현 가족은 이미 마을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기회였던 셈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주민들의 생각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특히 이장 할아버지는 처음에 경계와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박상현에게 감사와 신뢰를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다리 붕괴 사건을 겪으며 일부 주민들은 가족의 기록과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박상현 가족이 단순히 마을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된 마을의 역사와 숨은 비밀까지 조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숨겨진 오래된 문서, 기록, 잊혀진 이야기들을 가족은 하나씩 정리하며 주민들에게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주민은 처음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꼈지만 곧 감사와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이 단순한 외지인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보호하는 진정한 수호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막의 마지막 장면, 다리가 안전하게 복구되고 박상현 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안심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가족과 마을 사이의 긴장은 완전히 풀렸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관객은 여기서 큰 반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갈등의 중심이었던 박상현 가족이 사실은 마을의 안전과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조용히 행동한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의심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7막은 이렇게 갈등과 의심을 넘어 가족과 마을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반전과 감동의 순간으로 끝납니다. 다리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골목길과 논밭, 개울가에는 이제 웃음과 대화가 넘쳤습니다. 박상현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현은 마을 곳곳을 살피며 예전과 달리 주민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을 축제와 제사, 농사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마을의 발전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행동을 보며 점점 신뢰를 쌓았고 과거의 의심과 긴장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선영 역시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 어르신들의 일상과 안전까지 챙기며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그녀의 조용하지만 정확한 관찰력과 배려심에 감탄하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혜와 박민수는 이제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노트에 기록을 남기고 관찰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그 기록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박지혜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가족의 사명과 마을의 생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박상현 가족이 단순한 외지인이 아니라 마을의 안전과 문화를 지키는 진정한 동료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장 할아버지는 주민들과 함께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주민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막의 중반 마을 광장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과 시골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은 과거의 긴장과 갈등을 모두 녹여내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결말의 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상현 가족은 단순히 마을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기록, 안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호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문과 의심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신뢰와 이해, 협력으로 완전히 바뀐 순간입니다. 막의 마지막 장면, 노을이 물드는 마을 정경 속에서 박상현 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논밭과 골목길을 거닐며 웃고 있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아이들은 손을 잡고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박상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찾아온 서울에서 온 이상한 가족은 처음에는 의심과 긴장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부딪혔지만 결국 신뢰와 이해, 협력의 가치를 증명하며 마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긴장과 갈등, 그리고 반전과 감동의 이야기 속에서 마을과 가족이 서로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따뜻한 공존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상과 완전한 화해,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전하며 막을 내립니다. 관객은 시청을 마친 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